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부터는 연금저축펀드 프로젝트 시작할 건데요. 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연금저축펀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는 그 프로젝트의 영상을 오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월급이 안 나오는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월급이 안 나오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월급이 안 나오는 삶이 오기나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월급이 안 나오는 삶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월급이 안 나오는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나오는 월급이 갑자기 왜 안 나옵니까? 그런 쓸데없는 가정에서 무엇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굳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물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55세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퇴도 많이 늦게 하신 거죠. 요즘에는 거의 40대 후반 정도면 회사에서 나갈 생각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온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퇴직한 친구들 많고요. 정리해고 당한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그 55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분은 회사에서 나름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분도 잡이 있는 상태고, 아내분은 회사를 다니는 분이 아니라 이제 노무사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분 55세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직급도 있고 그러실 때는 이제 회사에 다닐 때 되게 존경을 많이 받으셨겠죠. 직급이든지 어쨌든 인품이든지 존경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회사에 55세가 돼서 퇴직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취업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보시고 배우는 것도 배우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여가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정도 퇴직금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고, 저한테 IRP로 맡기기도 하셨고 그러셨던 분인데도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냐? 더 이상 월급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아내분께서 이제 돈을 버시지만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계속 무언가를 이제 챙겨줘야 되고,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밥을 해 먹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좀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고, 가장 불편한 건 뭐냐면 돈이에요. 내가 돈을 벌 때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벌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쓰는 거는, 돈을 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아내라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눈치가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눈치가 보이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55세인데도 퇴직금이나 연금저축 이제 아주 거의 한 50대 초반에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조금 넣으셨죠,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퇴직금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걸로 어쨌든 살아가시면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자, 월급이 안 나올 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걱정들이 있어요. 받은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분명히 한정돼 있어요. 그게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진 않지만 그 퇴직금으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는 뭘 하며 지내야 되나? 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매일 가던 회사를 이제 가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나와 놀아줄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아내와 놀러 다니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그분들도
과연 내가 이 돈을 계속 쓰는 게 맞는가라는 물음이 있으시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월급 받을 때 연금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계속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직업이 있어야 된다.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지속 가능한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 대표, 저에게 김 대표 참 부러워. 뭐 음악도 하고 뭐 보험도 하고 증권도 하고 그러는 게 어쨌든 퇴직이 없으니까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웬만하면 연금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 더 많이 준비해라 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일을 안 하고 싶어서 퇴직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퇴직할 나이가 되고 퇴직을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집에서 할 일이 있으면 좋죠. 근데 집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할 것을 결국에는 찾으셔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많지 않죠. 나이도 많으시고, 네, 탄력근무제를 한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서 그분을 받아줄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인생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55년 살아왔는데 조금 과장하면 살아온 만큼 삶이 또 남아있어요. 보통 이제 100세 시대에 열렸잖아요. 그러면 100세 이후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 이후에는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온 만큼 또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에 엄청 큰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직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뭐 지혜 나눠주고 뭐 부장님, 과장님, 뭐 이렇게 이사님 뭐 이런 역할이었는데, 퇴직하는 순간에 그냥 55세 남자, 할아버지, 아저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죠. 월급이 나오지 않는 삶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으면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 풍요로운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반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것인지 이디야 커피를 마실 것인지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되고요. 조금 내가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이디야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그런 커피를 마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월급이 나오지 않는 삶에서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커피 한 잔을 마시냐 안 마시냐로 선택이 나뉜다는 거죠. 내가 스타벅스를 가냐 이디야를 가냐 아니면 맥도날드를 가냐 거기서 커피를 마시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실 것인지 안 마실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통 안 마시죠. 네. 보통은 안 마십니다. 왜냐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월급이 나오는 상태에서의 4,100원의 커피는 뭐 마실 수 있어요, 한번. 하지만 월급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의 4,100원의 커피는 안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눈치를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분들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죠. 왜냐면 경력 단절이 되니까. 그러면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제 또래의 여자 고객분들과 일을 안 하고 있는 제 또래의 고객 여자분들의 삶은 완전히 나뉘어져요.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 벌지만 나도 보니까 네,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눈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제 나이 또래의 여자 고객들은 남편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사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뭐 이모님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200, 300은 나갑니다. 그러면
가사 노동과 그 육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00~300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 가정 전업주부가 한 달에 200을 벌고 있는 겁니다. 연봉 3,000 받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남편들은 인정 안 하죠. 그걸 인정해주는 남편은 그나마 아주 좋은 남편입니다. 근데 그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돈을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 부인이 쓰는 거를 굉장히 그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 고객분들도 너무 눈치가 보여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정집에 무슨 일이라도 나봐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자체가 짜증나는 거죠. 남편도 그 이야기 듣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일을 좀 하지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가면서 내 경력을 포기해가면서 가사노동을 하고 그 아이들을 케어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그러면 일이라도 좀 해서 돈이라도 벌지라는 그런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은 어쨌든 굴러가요. 그러면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그리고 월급이 나오지 않는 삶을 준비하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저축펀드라는 거죠. 그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준비해서 내가 후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자, 간단히 계산기를 한번 돌려볼 수 있어요. 우리가 55년을 더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달에 은퇴하고 나서 얼마 정도 쓰면 괜찮을까? 한 200만 원 쓰면 괜찮을까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5년. 매우 단순한 계산이잖아요. 그럼 얼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 2천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물가 상승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3억 2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퇴할 때 13억을 갖고 있어야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또 물음을 할 수 있겠죠? 한 달에 200만 원 쓰는데 애들 출가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안 써도 돼. 괜찮아. 그거보다 더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활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의료비가 늘어나요. 의료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13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물가 상승을 그러면 물가 상승을 5%만 생각한다. 105%만 생각해도 13억 8,600이 됩니다. 그러면 14억을 갖고 있어야 물가 상승 5%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3억을 갖고 연금저축펀드에 13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적어도 6억, 7억 정도는 연금저축펀드에 갖고 있으면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투자에 되는 거, 펀드 투자에 되는 거니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가 상승에 힘입어서. 그러면 그것이 10억, 20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이득이고 결국엔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연금저축 펀드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네.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연금저축 펀드를 안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이 급여생활자면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계속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월급이 안 나오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안 나오는 삶이 나에게 50년 동안 펼쳐지면 내가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지금 10,000원, 20,000원 소비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금 소비를 조금 미뤄서 그것들을 저축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이 안 나오는 삶이 도래했을 때 연금저축 펀드로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시면 카카오톡 주소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